안녕하세요. 다이크래프트입니다. 오늘은 과즙 한가득 담은 귀여운 코바늘 가방을 만들어 볼게요. 실 한 볼로 하루 만에 만들어 보실 수 있고요. 기초 뜨개 기법으로 구성하면서 완성도 있는 디자인으로 코바늘 초보자도 실력을 뽐내볼 수 있는 가방입니다. 조인끈 디테일로 활용도를 높이고 안쪽엔 가방고리를 연결해서 탈부착 가능하도록 디자인했어요. 앞쪽엔 자개라벨이 들어가서 고급스러움을 더한 주시백입니다. 이번 샘플 색상은요, 상큼한 컬러부터 달콤함이 느껴지는 파스텔톤까지 총 8가지 컬러로 구성했는데요. 실은 필 트위스트 마크라메 코튼을 사용합니다. 다양한 색상이 준비되어 있으니 봄을 담은 컬러로 선택하여 만들어 보세요. 바늘은 6mm 10호 바늘, 돗바늘과 수의용 바늘을 준비해 주세요. 부자재로는 가방고리 2개, 15mm 디링 2개, 15mm 우드 비즈 2개, 니트 크로셰 자개라벨 1개가 필요합니다. 추가적으로 줄자와 마커링 2개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패키지는 세비에서 구매 가능하시니까요.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제 만들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실을 빼서 준비해 주세요. 이렇게 겉쪽에서 실을 빼셔도 되고요. 이 안쪽에서 꼬리 실을 빼서 시작해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실을 준비해 주시고 매직링 만들기부터 시작해 볼 거예요. 왼손을 펴주시고 꼬리실을 새끼손가락 뒤에서 앞쪽으로 이렇게 걸어주세요.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을 살짝 벌려서 세 번째 손가락 뒤쪽으로 꼬리실을 보내준 다음에 두 번째 손가락의 뒤에서 앞쪽으로 실을 이렇게 꼬리실을 가져와 주세요. 그 다음 이 꼬리실을 두 번째 손가락에다가 한 번 더 감아줄 거예요. 이렇게 한 번 더 감아주시고 여기에 두 번째 손가락에 감겨져 있는 요 실을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잡아줄 겁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요. 요 꼬리실을 조금 길게 잡아주세요. 이 정도 길이로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 이 손을 살짝 위로 올려보시면은 세 번째 손가락 밑쪽으로 이렇게 실 한 가닥이 있을 거예요. 세 번째 손가락을 실 위쪽으로 넣어서 위로 딱 올려서 잡아주시면 매직링 처음 시작하는 잡기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제 바늘 가져와 주시고요. 이 두 번째 손가락에 걸려있는 요 실 밑쪽으로 바늘을 넣어주세요. 넣어주시고 제일 안쪽에 있는 실을 바늘에 걸어서 바깥쪽으로 가져와 줍니다. 가져와 주시고요. 여기서 사슬 3코로 기둥코 세워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바늘을 실의 안에서 바깥쪽으로 밀어주면서 한번 감아주시고요. 이때 바늘 끝은 아래로 향하게 이렇게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대로 안쪽에 있는 코 바깥쪽으로 이렇게 실을 가져와 주시고요. 여기서 이제 사슬 3코를 떠볼 겁니다. 같은 방법으로 실을 안에서 바깥쪽으로 밀어주면서 한번 감아주시고 코 바깥쪽으로 빼주시면 사슬 1코 떠졌습니다. 그 다음 2번 더 해볼게요. 사슬 2, 사슬 3. 이렇게 사슬 3코로 완성해 주신 다음에 마커링을 가져와서 첫 코를 표시해 줄 겁니다. 마커링을 가져와 주시고요. 여기 보시면 사슬 V자 모양이 하나, 둘, 셋 이렇게 3개가 있을 거예요. 세 번째 사슬 가운데 반을 갈라서 이렇게 마커링을 꽂아줍니다. 이게 우리가 총 12개의 한길긴뜨기를 떠줄 건데요. 12개 한길긴뜨기의 첫 코가 되어줄 겁니다. 요 사슬 3코로 떠준 기둥코가 한길긴뜨기 1코가 떠진 거예요. 그럼 앞으로 한길긴뜨기 11코를 이어서 떠보겠습니다. 한길긴뜨기는요. 바늘을 실에 한번 감아서 시작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손가락에 감겨져 있는 요 고리 안쪽으로 바늘 다시 넣어주시고 바늘의 위치를 실 위쪽으로 이렇게 위치해 주신 다음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실 위쪽으로 바늘을 올려주세요. 그 다음 이 매직링 바깥쪽으로 코를 가져와 주시고요. 이때 중요한 점은 이 가지고 온 실을 살짝 당겨서 한 기둥코 3코만큼의 길이만큼 이렇게 당겨줍니다. 그 다음 바늘의 실을 한 번 더 감아서 앞쪽에 2개의 코만 먼저 빼주시고 다시 한번 바늘의 실을 감아서 뒤쪽에 남겨져 있는 2개의 코를 나머지 한 번 더 이렇게 빼주시면
한길긴뜨기 한 코가 완성됐습니다. 자, 이렇게 한길긴뜨기 하나, 두 코가 떠졌고요. 이어서 더 떠보겠습니다. 바늘에 실 감아서 매직 안쪽으로 바늘 넣어주시고 실을 한번 감은 다음에 매직링 바깥쪽으로 코 가져와 주시고 쭉 한번 당겨주신 다음에 바늘에 실 감아서 앞쪽에 2개의 코 빼주시고 한 번 더 감아서 나머지 2코 빼주시고 이런 식으로 총 12코가 되도록 떠보겠습니다.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빠지면 다시 코를 껴주세요. 열. 열하나. 12코 이렇게 떠주시면 12코 맞게 떴는지 코 개수를 한번 세보겠습니다. 맨 처음 마커링 걸어줬던 사슬 3코, 기둥코가 한길긴뜨기 첫 코가 되어주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세주시면 되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코 맞게 떠주셨으면 두 번째 손가락을 고리 안쪽에서 빼내줍니다. 그럼 이렇게 꼬리실이 남게 되는데요. 이 꼬리실을 쭉 당겨주시면 가운데 고리가 작게 좁혀지게 됩니다. 한번 쭉 당겨 볼게요. 조금 힘이 필요합니다. 쭉 당겨서 이렇게 한 번 더 세게 이렇게 쭉 당겨서 가운데 고리가 작아지게끔 당겨주시고 여기서 이제 첫 코의 빼뜨기로 마무리해 줄 겁니다. 여기 첫 코 마커링 걸어줬던 요 마커링 위치가 있죠. 여기에 마커링 빼지 마시고 헷갈리실 수도 있으니까 마커링 껴져 있는 요 코에다가 그대로 바늘을 걸어주세요. 바늘을 걸어주시고 빼뜨기를 떠주실 건데요. 빼뜨기는 이렇게 실 밑쪽에서 이렇게 실을 가져와 주시고 그대로 뒤쪽 코에다가 쏙 빼주시면 요게 빼뜨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 단을 완성했습니다. 이제 마커링 빼주실게요. 마커링 빼주시고 이어서 두 번째 단 떠볼 거예요. 두 번째 단도 마찬가지로 사슬 3코로 기둥코를 떠준 다음에 시작합니다. 여기서 바로 이어서 사슬 하나, 둘, 3코 떠주시고 마지막 세 번째 사슬에다가 초코 마커링 껴주세요. 이번에 두 번째 단은요. 한길긴뜨기 늘려뜨기를 쭉 12번 반복해 줄 거예요. 늘려뜨기는요. 한 코에 한길긴뜨기를 2번 해준다는 뜻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 기둥코 사슬 3코로 이미 한길긴뜨기 한 코가 떠졌잖아요. 그래서 방금 여기 빼뜨기 해줬던 요 첫 코 부분에다가 한길긴뜨기를 한 번 더 떠주면서 요 첫 코에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한길긴뜨기 2코를 만들어 줄 겁니다. 바늘에 실을 감아주시고요. 첫 코를 찾는 방법은요. 여기 보시면은 이전에 우리가 빼뜨기를 해주면서 실이 이렇게 들어간 코가 있습니다. 여기 사슬 3코에 우리가 여기 첫 코 빼뜨기를 해줬었잖아요. 여기에다가 그대로 다시 한번 바늘 넣어주시면 되세요. 자, 바늘 넣어주시고 한길긴뜨기 떠주시고 이제 다음 코로 넘어갈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방금 한길긴뜨기를 떠줬고 그 다음 코 살짝 이렇게 벌어져 있는 이 부분이 다음 코입니다. 여기다가 한 번에 한길긴뜨기 2코를 떠줄 거예요. 자, 한길긴뜨기를 먼저 한 코 이렇게 떠주시고 한 번 더 같은 코에다가 방금 떠줬던 같은 코에 다시 한 번 바늘 넣어서 한 번 더 떠주세요. 이렇게 한 코의 V자 모양으로
두 코가 들어간 모양이 한길긴뜨기 늘려뜨기입니다. 이렇게 쭉 12번 반복해 줄 거예요. 우리가 지금 늘려뜨기 한 번, 두 번 떠줬죠? 10번 더 떠준 다음에 여기서 이제 마무리 함께 해보겠습니다. 한길긴뜨기 한 코에 두 번. 열하나, 마지막 12번째 코까지 이렇게 늘려뜨기를 떠주세요. 다 뜨시게 되면 이제 24코가 되어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단에 우리가 12코의 한길긴뜨기를 떠줬기 때문에 두 번째 단에는 우리가 한 코에 한 코씩 더 떠줘서 총 24코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24코가 맞는지 한번 세어보고 다음 단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 첫 코 마커링을 시작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맞게 떠줬습니다. 이렇게 코 개수를 계속 세워주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몸통 부분에 패턴을 떠줄 거기 때문에 코 개수가 달라지게 되면은 패턴을 뜰 수가 없거든요. 코 개수에 맞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꼭 바닥 부분에 코 개수를 정확하게 떠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또 첫 코에 빼뜨기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첫 코에 바늘 넣어서 빼뜨기로 마무리해 주시고 마커링 빼주시고 이제 세 번째 란 떠보겠습니다. 세 번째 단도 처음 시작 사슬 3코 기둥코 세워주면서 시작합니다. 코 마커링 껴주시고요. 세 번째 단은요, 이제 코 늘림을 한길긴뜨기 한 코 떠주시고 그 다음은 늘려뜨기 한 코 떠주고 요거를 총 12번 반복할 거예요. 그래서 첫 코는 한길긴뜨기 한 코가 떠져 있으니까 바로 다음 코로 넘어가서 늘려뜨기를 떠줄 거고요. 그 다음 코는 한길긴뜨기 한 코 떠주고 그 다음 코는 늘림 코 한 코 떠주고 이렇게 한길긴뜨기 한 코, 늘림 코 한 코가 한 세트로 총 12번을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사슬 3코로 한길긴뜨기 한 코가 떠졌으니까 바로 다음 코로 넘어가서 늘려뜨기를 떠볼게요. 하나, 둘. 자, 이렇게 보시면 한길긴뜨기 한 코, 늘려뜨기 한 코. 이렇게 보이시죠? 이어서 쭉 떠보겠습니다. 다음 코는 한길긴뜨기 한 코, 그리고 다음 코 넘어가서 늘려뜨기 한 코. 이렇게 쭉 뜨시면은 총 36코가 완성이 되게 됩니다. 이제 쭉 한 바퀴 세 번째 단 떠보겠습니다. 마지막 두 코가 남아 있습니다. 12번째 늘려뜨기를 떠주시고요. 근데 이렇게 뜨시다 보면은 옆에 이렇게 누워있는 코 하나 보이시죠? 여기가 이제 한 코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실 수가 있는데요. 요거는 빼뜨기 코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절대 뜨시면 안 되세요. 여기에 뜨기 시작하면은 점점 코가 늘어나면서 넓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코 뜨시고 옆에 이렇게 누워있는 빼뜨기 코가 보이는 게 정상입니다. 이렇게 뜨시면 아주 잘 뜨고 계신 거예요. 자, 이제 또 빼뜨기로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빼뜨기로 마무리 해보고 이제 다음 단 넘어가기 전에 36코가 맞는지 한번 세보겠습니다. 자, 여기 첫 코 기둥코를 시작으로 한번 세볼게요. 둘, 넷, 여섯, 여덟, 열. 둘, 넷, 여섯, 여덟, 열. 둘, 넷, 여섯, 여덟, 열. 30. 둘, 넷, 여섯. 이렇게 36코가 맞는지
확인해 주신 다음에 이제 마지막 바닥뜨기 마지막 단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을 떠주실 건데요. 네 번째 단은요. 이제 짧은뜨기만 36코를 떠줄 거예요. 이제 늘린 코는 없고요. 짧은뜨기만 36코를 떠줄 겁니다. 짧은뜨기를 떠주실 때는요. 사슬 한 코 떠줍니다. 기둥코가 짧은뜨기는 사슬 한 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길긴뜨기는 요 길이 높이 때문에 사슬 3코 정도의 길이로 기둥코를 떠줬고요. 짧은뜨기는 한길긴뜨기보다 이렇게 짧기 때문에 사슬 한 코로 기둥코를 떠주는 겁니다. 사슬 한 코로 기둥코 떠주시고 이제 여기서 짧은뜨기 첫 코를 찾아주셔야 되는데요. 짧은뜨기 첫 코는요. 우리가 이전 단에서 이렇게 빼뜨기를 떠줬던 우리가 여기 마커링 초코 마커링 걸어줬던 요 코 부분 있죠? 여기가 짧은뜨기 첫 코입니다. 첫 코를 정확하게 떠주셔야 코 개수 36개가 맞습니다. 자, 여기 첫 코에 정확하게 반을 넣어주시고 짧은뜨기를 떠주시는데요. 짧은뜨기는요. 이 실 밑쪽으로 반을 위치해 주시고 같은 방법으로 실을 코 바깥쪽으로 가져와 주신 다음에 여기서 바늘에 실을 한번 감아서 뒤쪽에 있는 두 코에 한꺼번에 쏙 빼주시면 요게 짧은뜨기입니다. 자, 이제 짧은뜨기 첫 코에다가 이제 마커링으로 걸어서 첫 코를 표시해 줄 거예요. 짧은뜨기는 이렇게 V자 모양으로 생겼는데요. 위쪽에 보시면 이렇게 코가 하나 보이실 겁니다.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첫 코 마커링을 걸어주시면 됩니다. 첫 코에 이제 마커링 걸어주시면서 첫 코 시작해 봤고요. 자, 이제 다음 코는요. 우리가 첫 코 떠준 요 짧은뜨기 바로 옆에 이렇게 살짝 벌어진 요 V자 코 보이시죠? 여기가 두 번째 코입니다. 자, 코에 두 번째 코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떠줍니다. 이런 식으로 쭉 한 단 36코 떠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짧은뜨기 36코를 떠주시고 나면 제가 이전 단에서 설명해드렸듯이 이렇게 누워있는 코가 한 코가 나오게 됩니다. 요거는 빼뜨기 코기 때문에 여기는 뜨지 마시고 이제 첫 코에 빼뜨기로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는 빼뜨기 코니까 절대 뜨지 마시고요. 첫 코에 바늘 넣어서 빼뜨기를 떠주면서 이제 바닥 부분이 모두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제 초코 마커링 빼주시고요. 우리가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몸통뜨기를 뜨면서 이 예쁜 패턴을 함께 배워볼 거예요. 그 전에 우리 몸통을 떠주기 전에 이 꼬리실을 한번 정리해보고 가겠습니다. 이 밑에 매직링을 떠줄 때 남겨뒀던 이 꼬리실에다가 돗바늘을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요.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 단에 걸려있는 12개의 한길긴뜨기 코들 보이시죠? 여기에 이렇게 돗바늘로 한 코 한 코 넣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넣어서 꼬리실을 숨겨주시면 됩니다. 꼬리실을 이렇게 숨겨주시고 또 다음 코에도 이렇게 넣어서 숨겨주시고 3, 4개의 코 정도만 이렇게 바늘 넣어서 숨겨주신 다음에 돗바늘 빼주시고 한번 이 꼬리실을 쭉 당겨주세요. 그럼 매직링이 조금 더 조여지거든요. 쭉 한 번 더 당겨주신 다음에 이 남겨져 있는 이 꼬리실을 이제 가위로 잘라서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가방 몸통을 다 뜨고 난 다음에 이 바닥 부분의 꼬리실을 정리해 주려고 하면 조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몸통 부분 떠주기 전에 이렇게 바닥 부분의 꼬리실을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고 이제 재미있는 패턴 뜨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패턴은요. 한길긴뜨기 앞걸어뜨기랑 한길긴뜨기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보통 한길긴뜨기 기둥코를 떠주실 때는 앞서서 우리가 떠줬던 것처럼 사슬 3코로 떠주시지만 이번에는 변형된 방법이기 때문에 사슬 1코로 기둥코를 세워줄 겁니다. 사슬 1코 떠주시면서 이제 기둥코 떠주시고요. 이제 바로 이어서 첫 코를 떠보겠습니다.
첫 코는 한길긴뜨기 앞걸어뜨기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걸어뜨기를 해주는 위치는요. 우리가 방금 떠줬던 이전 단의 짧은뜨기 단이 아니라 그 아래 단, 세 번째 단에 요 기둥코를 떠준 요 기둥코에다 이런 식으로 앞걸어뜨기를 해줄 겁니다. 보시면은 확연히 한길긴뜨기 코랑 이 기둥코랑 모양이 다른 거 보이시죠? 기둥코를 조금 찾기가 어려우시다면 이렇게 V자 모양으로 하나, 둘, 세 코가 되어 있는 요 사슬 세 코의 기둥코 찾아주시면 됩니다. 요 기둥코에다가 이런 식으로 바늘을 꽂아서 앞걸어뜨기로 첫 코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방금 보여드린 대로 한길긴뜨기로 떠줄 거기 때문에 바늘의 실을 한번 감고 시작하겠습니다. 요 기둥코에 바늘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나오게끔 이렇게 걸어주시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안쪽에 이렇게 바늘이 이런 식으로 꽂아진 거 보이시죠? 여기서 이제 바늘의 실을 한번 감아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바늘의 실을 이렇게 빼내줍니다. 그 다음 여기서 실을 쭉 한번 당겨주셔야 되는데요. 이 상태로 한길긴뜨기를 떠주시게 되면 점점 패턴이 쪼그라들기 때문에 쭉 당겨서 우리가 방금 이렇게 기둥코 떠준 이 기둥코의 길이만큼 쭉 당겨서 앞걸어뜨기를 떠주셔야 됩니다. 한길긴뜨기처럼 두 코 빼주고 두 코 빼주면서 첫 코를 떠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첫 코 마커링을 걸어주셔야 되는데요. 첫 코 마커링은 여기 보시면 사슬 기둥코 한 코로 떠준 이 부분 보이시죠? 여기 다음에 앞걸어뜨기를 떠준 이 한길긴뜨기 첫 코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렇게 마커링을 걸어주시면 됩니다. 걸어서 첫 코 시작해 주시고요. 그 다음 코는 이제 한길긴뜨기를 떠주셔야 되는데요. 한길긴뜨기는 이 앞걸어뜨기 떠준 그 다음 한길긴뜨기 코를 쭉 위로 올라가 보시면 여기 짧은뜨기 코가 있습니다. 짧은뜨기 코에다가 바로 한길긴뜨기를 떠주시면서 이렇게 패턴의 한 세트를 떠주시면 됩니다. 이 패턴을요, 총 18번을 반복해 줄 거예요. 두 코가 한 세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총 36코의 짧은뜨기로 바닥 마지막 단을 떠줬었죠. 그래서 이 한길긴뜨기, 앞걸어뜨기와 한길긴뜨기 패턴이 총 18개가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럼 다음 코는 이제 앞걸어뜨기를 떠주셔야겠죠. 바늘을 실 한번 감고 이제 다음 코 떠보겠습니다. 한길긴뜨기 떠준 요 코, 바로 다음 코에다가 앞걸어뜨기를 이렇게 떠주시면 되는데요. 앞걸어뜨기 떠주고 그 다음 코는 한길긴뜨기 떠줬으니까 이 코는 건너뛰고 그 다음 코에다가 이렇게 앞걸어뜨기를 떠주시는 거세요. 바늘의 실을 이렇게 빼서 쭉 당겨주시고 그 다음 이렇게 떠서 코 마무리. 그 다음은 이제 한길긴뜨기를 떠주시는 건데 이 코가 조금 헷갈리신다면은 안쪽 편물을 봐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앞걸어뜨기로 떠준 요 짧은뜨기 코는 이렇게 비어져 있고요. 그 다음 코는 짧은뜨기 코에다 한길긴뜨기 떠줬기 때문에 이렇게 코가 떠져 있죠. 그 다음 코는 앞걸어뜨기로 떠줬기 때문에 한 코 건너뛰고 그 다음 코에다가 바늘 넣어서 보시면은 한 코 건너뛰고 그 다음 코에다가 이렇게 떠지게 됩니다. 이렇게 한길긴뜨기 떠주시면 앞걸어뜨기 해준 코, 그 다음 한길긴뜨기 코 위로 올라가서 있는 요 짧은뜨기 코에다가 이렇게 한길긴뜨기를 떠주게 되겠죠? 그 다음 앞걸어뜨기는 여기 한길긴뜨기 넘어서 그 다음 코에다가 앞걸어뜨기 떠주시고 그 다음은 한길긴뜨기 떠주시고 이런 방법으로 총 18세트를 떠주겠습니다. 끝까지 한 단 다 떠준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렇게 17번째 세트까지 떠줬고요. 세 번째 단 한길긴뜨기 코를 보시면 이렇게 하나, 둘, 세 코가 남겨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한길긴뜨기 앞걸어뜨기 코, 그 다음 코에 여기 한길긴뜨기가 이렇게 떠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두 코가 남겨져 있게 된 겁니다. 이제 한 세트만 떠주고 마무리를 해볼게요. 여기 앞걸어뜨기 코 마지막 한 코 남겨두고 앞걸어뜨기를 한 코 떠주시고 마지막 한길긴뜨기를 마지막 짧은뜨기 코에다가 이렇게 떠주시게 되면 옆에 빼뜨기 코만 이렇게 남겨져 있게 됩니다. 자, 이제
빼뜨기로 마무리해주기 전에 요 패턴 뜨기가 총 18세트가 맞는지 한번 체크해보고 넘어갈게요. 여기 이제 마커링이 걸려있는, 초코 마커링이 걸려있는 앞걸어뜨기 코를 기준으로 세주실 건데요. 앞걸어뜨기 코랑 한길긴뜨기 코가 한 세트이기 때문에 앞걸어뜨기 코 개수가 총 18개가 나오면 됩니다. 자, 세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이렇게 맞게 떠주셨으면 이제 빼뜨기로 단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요 마커링이 걸려있는 요 코에다가 이렇게 바늘 넣어주시고 빼뜨기로 단 마무리 해주시고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제 다음 단을 떠주실 때 빼뜨기 코를 한 코 옮기고 시작할 겁니다. 자, 여기 빼뜨기를 떠준 요 코에서 이제 마커링, 초코 마커링 빼주시고요. 요 초코 마커링을요, 우리가 방금 떠준 요 빼뜨기 코에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걸어줄 거예요. 방금 떠준 요 빼뜨기 코에다 이렇게 걸어주시고 그 다음 여기 한길긴뜨기 코에 있는 코에다가 다시 한번 바늘을 넣어주시고 빼뜨기를 한 번 더 떠서 빼뜨기 코를 여기에서 여기로 옮겨줄 겁니다. 그럼 지금 여기 마커링 걸러준 요 코가 다음 단의 마지막 코가 되어줄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어서 떠보겠습니다. 사슬 한 코로 기둥코 떠주시고요. 이번 단에서는 짧은뜨기를 쭉 한 단 떠줄 거예요. 짧은뜨기 36코를 쭉 해서 한 단 떠줄 겁니다. 방금 우리가 빼뜨기 해주면서 빼뜨기 코 옮겨줬던 요 한길긴뜨기 코가 첫 코가 되어줄 거거든요. 그대로 여기에다가 다시 한번 바늘 넣어서 한길긴뜨기 코에다가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떠주시고 여기에도 이제 초코 마커링을 걸어줍니다. 우리가 마커링이 2개가 필요하다고 말씀해 드렸었잖아요. 여기 마지막 코 표시에 한 개 꽂아주시고 초코 마커링에 이렇게 한 개 꽂아주셔야지 마지막 코랑 첫 코랑 구분이 되기가 쉽기 때문에 이렇게 2코를 꽂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패턴을 뜨면서 계속해서 빼뜨기를 옮겨줄 거기 때문에 첫 코랑 마지막 코를 정확하게 떠주셔야지 예쁘게 패턴이 쭉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마커링으로 표시해 주시면 조금 더 정확하게 뜨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짧은뜨기 36코 쭉 한 코에 한 코씩, 한 코에 짧은뜨기 한 코씩, 한길긴뜨기에 짧은뜨기, 요 앞걸어뜨기 코에도 이렇게 바늘 넣어서 이런 식으로 짧은뜨기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총 36코 이렇게 쭉 한 단 떠보겠습니다. 짧은뜨기를 한 단 쭉 떠주세요. 이렇게 떠주시다 보면은 우리가 마지막 코 표시를 위해서 이렇게 마커링 걸어줬던 이 코가 나오거든요. 여기가 이제 마지막 코가 되어줄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짧은뜨기 여기 떠준 코가 35번째 코고 여기에 떠주는 코가 36번째 코가 되어줄 거거든요. 코 개수가 맞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갈게요. 첫 코 마커링 걸어준 여기 짧은뜨기 코부터 세보겠습니다. 둘, 넷, 여섯, 여덟, 열, 둘, 넷, 여섯, 여덟, 열, 둘, 넷, 여섯, 여덟,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가 35코가 떠져 있으면 맞게 떠져 있으신 거고요. 요 마커링 걸려있는 마지막 코 부분이 36번째 코가 되어야 됩니다. 마커링 걸려있는 마지막 코에다가 36번째 마지막 짧은뜨기 코를 떠주시고요. 요 마커링은 빼주세요. 마지막 코에 걸려있는 마커링은 빼주시고 이제 요 첫 코 마커링 걸려있는 코에다가 이제 빼뜨기로 마무리 해주실 건데 여기 보시면 우리가 옮겨졌던 빼뜨기 코 있고 그 다음은 기둥코 그리고 첫 코 마커링 걸려져 있죠. 여기에 바늘 넣어서 빼뜨기로 떠주세요. 빼뜨기 떠서 마무리 해주시고요. 마커링은 빼줍니다. 이렇게 떠주시는 게 패턴의 한 세트예요. 요 앞걸어뜨기랑 한길긴뜨기 한 단 뜨시고 그 다음 단은 빼뜨기 코 옮겨서 짧은뜨기 한 단 떠주시고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총 17번째 단까지 떠줄 겁니다. 네, 다음 단 한 번 더 한 세트 이제 빠르게 한번 같이 진행을 해볼게요. 자, 사슬 한 코로 기둥코 떠주시고 우리가 여기서 빼뜨기를 이렇게 한 코 옮겨줬는데요.
그래서 이번 단에는 첫 코가 요 앞 걸어뜨기 코가 아니라 한길긴뜨기 코가 첫 코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앞 걸어뜨기로 첫 코를 시작해 주셔야 되는데 앞 걸어뜨기가 있는 코에서 다시 한번 앞 걸어뜨기를 해주는 게 아니라 요 한길긴뜨기 코에다 앞 걸어뜨기를 해주셔야지 이렇게 지그재그 모양으로 예쁘게 패턴이 완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씩 빼뜨기 코를 옮겨서 요 한길긴뜨기 코에다가 이렇게 옮겨주면서 앞 걸어뜨기를 떠줄 수 있게끔 빼뜨기를 옮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 단에서는 이 한길긴뜨기 바로 밑에 있는 이 한길긴뜨기 코에다가 앞걸어뜨기를 해주면서 첫 코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앞걸어뜨기 떠주시고 다시 한번 첫 코 마커링 걸어줍니다. 첫 코 마커링 걸어주면서 시작해 주시고요. 다음은 한길긴뜨기, 다음은 여기 보시면 이제 이번 단부터는 조금 더 구분하기가 편해졌죠. 앞 걸어뜨기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앞 걸어뜨기가 없는 요 한길긴뜨기 코에다가만 쭉 앞 걸어뜨기를 떠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렇게 앞 걸어뜨기가 있는 요 짧은뜨기 코에다가 한길긴뜨기를 떠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다음 단에 짧은뜨기 뜨고 그 다음 단 떠주실 때 이제 빼뜨기 코를 다시 한번 옮겨줄 거니까 요 한길긴뜨기 코에 다시 이렇게 앞걸어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쭉 패턴이 올라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또 한 단 뜨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동일하게 총 18개 앞걸어뜨기가 나오도록 18세트 쭉 또 한 단 진행해 볼게요. 자, 이렇게 7번째 단도 마무리 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 앞걸어뜨기, 한길긴뜨기 이렇게 떠주시면 또 패턴이 한 단 완성이 됐고요. 여기서 이제 빼뜨기 코, 기둥코, 첫 코에다가 빼뜨기를 떠주시고, 자, 여기서 이제 빼뜨기 코를 옮겨주셔야 됩니다. 요 항상 매 단에, 매 패턴에 요 앞 걸어뜨기를 해주는 요 단에서 빼뜨기 코를 옮겨주시는 겁니다. 자, 마커링 초코에 걸려 있었던 걸 빼주시고, 방금 떠준 요 빼뜨기 코에다가 마커링을 걸어서 이제 이 코가 마지막 코가 되어줄 거기 때문에 이렇게 걸어주시고요. 그 다음 요 앞걸어뜨기 코로 마무리된 그 다음 한길긴뜨기 코 부분에다가 바늘 걸어서 빼뜨기를 한 번 더 떠주면서 여기서 여기로 옮겨줍니다. 그럼 그 다음 짧은뜨기 단 한 단 떠주시고 그 다음 앞걸어뜨기 패턴을 진행할 때 요 한길긴뜨기 코가 다시 첫 코가 돼서 앞걸어뜨기를 요 코에다가 첫 코를 떠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앞걸어뜨기를 떠준 요 패턴에서는 꼭 요 빼뜨기 코를 한 코 옮겨주고 그 다음 단을 시작해 주시는 것을 꼭 항상 기억해 주세요. 자, 이제 다음 단은 짧은뜨기 36코로 쭉 한 단 떠보겠습니다. 사슬한 코 떠주시고 방금 빼뜨기로 옮겨준 요 한길긴뜨기 코에다가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첫 코 떠주신 다음에 첫 코 마커링 걸어주고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쭉 짧은뜨기 한 단 떠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뜨시다가 이제 16번째 단에서 우리가 디링을 연결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뜨시다가 단수를 조금 헷갈리실 수가 있잖아요. 단수를 세는 방법을 이제 조금 설명해 드리고 이제 쭉 떠서 16번째 단에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단수를 세주실 때는요, 이 바닥 부분부터 세주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바닥에 우리가 처음에 12코로 한길긴뜨기 떠준 요 바닥 부분 첫 번째 단 1, 그 다음 늘려뜨기 떠준 요 두 번째 단 1, 2,
그 다음 여기 보시면 또 한길긴뜨기 단이 쭉 있어요. 우리가 한길긴뜨기 한 코 떠주고 늘려뜨기 떠주고 요 단이 있거든요. 여기가 세 번째 단이었어요. 그러면 그 위쪽에 숨어있는 요 짧은뜨기 단이 있습니다. 요 짧은뜨기 단이 네 번째 단이에요. 그리고 나오는 첫 번째 앞걸어뜨기 단이 다섯 번째 단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단의 맨 처음에 나오는 요 앞걸어뜨기가 다섯 번째 단이라서 여기서부터 5, 그리고 그 위에 숨어져 있는 짧은뜨기 단이 6, 그 다음이 7, 이런 식으로 세주셔야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짧은뜨기 숨어져 있는 단까지 세기가 조금 헷갈리시니까 맨 첫 번째 나오는 요 앞걸어뜨기 코가 다섯 번째 단이다를 꼭 기억해 주시고 여기서 플러스 2를 해서 5단, 7단, 9단, 11단 이런 식으로 앞걸어뜨기 코에서 더하기 2를 하셔가지고 쭉 세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보시면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으니까 저는 한 번에 쭉 떠서 16번째 단에서 다시 한번 단수 세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면서 디링 연결하기를 이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번째 단에 마지막 코 부분까지 패턴을 두고 있습니다. 16번째 단에서는요. 디링을 연결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같이 한번 단수를 점검해 보고 디링 연결하는 방법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코 한길긴뜨기까지 떠주시고 첫 코에 빼뜨기로 마무리 주시고 첫 코 마커링 빼주신 다음에 한길긴뜨기 앞걸어뜨기 코를 해주는 요 패턴 단에서는 빼뜨기 코를 한 코 옮겨주시는 거 기억하고 계시죠? 이 마지막 빼뜨기 코에다가 이제 마지막 코가 되어줄 거기 때문에 마커링 옮겨서 걸어주시고 다음 코에다가 빼뜨기 한 코를 더해서 빼뜨기 옮겨준 다음에 이제 다음 단 짧은뜨기 뜨기 위한 기둥코 한 코 세우고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16단이 맞는지 한번 단수를 함께 점검해 보고 이제 다음 단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제가 방금 전에 여기 보시면은 맨 밑에 앞걸어뜨기 첫 번째 앞걸어뜨기가 있는 이 단이 다섯 번째 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를 이제 다섯 번째 단 세주시고 그 다음 앞걸어뜨기 코는 다 홀수단이기 때문에 플러스 2를 해서 두 단씩 증가하는 단수로 세주시면 됩니다. 그럼 5단, 7단, 9번째 단, 11번째 단, 13번째 단, 그리고 15번째 단까지 이렇게 앞걸어뜨기가 마지막으로 되어 있으면 그 다음 단은 이제 짧은뜨기 단 16번째 단이 맞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디링을 연결해 주면서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기둥코 한 코 뜬 상태로 우리가 이제 마무리 해주고 살짝 씌워줬었는데요. 이 첫 번째 짧은뜨기 코 바로 해보면서 이제 디링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빼뜨기 코 들어가 있는 부분이 첫 코니까 바늘을 넣어주시고요. 바늘을 넣어준 상태로 디링 고리를 가져와 주세요. 요 디링 고리를 가져와 주시고 디링 고리를 연결해 주실 때 중요한 점은 요 동그랗게 반원으로 동그랗게 올라온 부분이 이렇게 되면은 이제 연결이 조금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꼭 이렇게 뒤집어서 평평한 부분이 위로 오게끔 해서 바늘을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럼 편물과 요 디링이 이렇게 일자가 되면서 좀 더 트기 편한 상태로 이렇게 넣어지게 됩니다. 이 상태로 바늘을 넣어준 다음 그리고 여기서 그대로 짧은뜨기 자연스럽게 해주시면 됩니다. 요 디링을 감싸면서 떠주신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실을 가져와 주실 때 이렇게 빼주시면 디링이 이 실 안쪽으로 쏙 들어가죠. 이렇게 해서 코 바깥쪽으로 바로 이렇게 가져와 주신 다음에 짧은뜨기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코는 디링 연결로 해주신다고 말씀해 드렸죠. 그 다음 코도 바늘 코에 넣어주면서 디링에도 이렇게 바늘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실 가져와서 감싸주면서 이 디링과 코 바깥쪽으로 쭉 한꺼번에 이렇게 코를 빼주신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가져와 주시고 짧은뜨기 마무리. 자, 이렇게 두 코는 이렇게 디링을 감싸주면서 떠주면서 디링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됐습니다. 이 두 번째 코 다음부터 15개의 코는 이제 쭉 짧은뜨기를 떠줄 건데요. 그렇게 되면은 세 번째 코부터 쭉 가서
17번째 코까지는 쭉 짧은뜨기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5개를 세면서 이제 짧은뜨기 떠볼게요. 자, 두 번째 코까지 떠줬고 여기서부터 다시 첫 번째 코로 세주시면 훨씬 더 편하실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15개 짧은뜨기가 떠졌으면 그 다음 코부터 세 코는 이제 디링 연결로 해줄 겁니다. 코에 바늘 넣어주시고 이제 디링 1개 더 이렇게 가져와 주세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코 넣은 상태로 디링 연결 이렇게 해주시고 잘 잡아주시고요. 디링까지 이렇게 딱 평물과 디링을 딱 잡아주시고 실 가져와서 코 바깥쪽으로 빼낸 다음에 하나, 3개의 코를 연결해 준다고 했었죠. 다음 두 번째 코도 둘, 마지막 세 번째 코에도 이렇게 티링 같이 넣어서 세 번째 코는 조금 빡빡할 수 있어요. 이렇게 다시 잘 넣어서 셋 이렇게 짧은뜨기 3개의 코로 디링을 연결해 주시면 이렇게 튼튼하게 잘 고정이 됩니다. 그 다음 코부터 다시 15개를 세면서 쭉 짧은뜨기 또 떠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15코 떠주시면 마지막 코가 나옵니다. 마지막 코 표시 마커링 보이시죠? 마지막 코에 이제 바늘 넣어주시고 마지막 코 마커링 빼주신 다음 그럼 여기 첫 번째 코에 연결이 됐던 요 디링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다시 디링에 바늘 넣어주신 다음에 마지막 코를 첫 번째 코와 연결해서 이렇게 디링을 연결해서 마지막 짧은뜨기 코 떠주시고요. 첫 번째 코에 바늘 넣어주시고 빼뜨기로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대칭을 이루게 이렇게 디링 연결이 완료가 됐습니다. 자, 이제 벌써 마지막 단에 왔습니다. 마지막 단은요. 마찬가지로 앞걸어뜨기 패턴으로 한 단 쭉 떠주신 다음에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 자, 사슬 한 코 기둥코 세워주시고 첫 코 앞걸어뜨기 해준 다음 초코 마커링 걸어주면서 시작할게요. 쭉 이제 마지막 17번째 단 떠보겠습니다. 이렇게 패턴을 쉬다 보면 디링 연결된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도 짧은뜨기로 쭉 떠준 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똑같이 그대로 이렇게 패턴 뜨면서 지나가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뜨면서 지나가 주시면 그대로 이렇게 안쪽은 이런 모양으로 자연스럽게 한 단이 올라가게 됩니다. 자, 마지막 코까지 뜨고 이제 마무리 끈 연결하는 방법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코까지 뜨시고 첫 코에 빼뜨기로 마무리해 주시면 가방 몸통 부분의 패턴 뜨기는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바로 끈 연결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마지막인데 실 자르지 마시고 그대로 이렇게 두셔야 됩니다. 실을 자르시면 안 됩니다. 자, 마커링 빼주시고 이 상태 그대로 놔두신 다음에 반대쪽에 이렇게 실끝이 있어요. 이 반대쪽 실끝을 찾아서 이제 조임끈을 만들어줄 실을 잘라주셔야 됩니다. 이 실은요, 요거는 이제 80cm 정도 길이로 잘라주시면 되는데 줄자를 가져와 주시고 8cm가 한 이 정도 되네요. 8cm에 맞게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조임끈이 되어줄 실이 두 가닥이 필요하기 때문에 80cm로 두 번을 잘라줘야 됩니다. 그럼 요 80cm 길이를 이제 먼저 재줬으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이렇게 여기를 잡고 같은 길이가 되도록 반을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잡아주시면 80cm 길이의 실 가닥이 이제 두 개가 되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잡아서 준비해 주시고 실끝을 요 8cm 길이 그러면 이렇게 지금 두 배가 됐기 때문에 160cm입니다. 160cm의 실을 이렇게 잘라주시고 그럼 여기 반으로 접힌 이 부분을 잘라주면 80cm 두 가닥으로 이제 이렇게 되게 되겠죠. 잘라주시면 이렇게 화면에 잘 보이도록 80cm의 실 두 가닥을 이렇게 잘라서 준비해 줬습니다. 우리가 떠준 가방 몸통 부분을 가져와 주시고요. 우리가 마지막에 이렇게 떠줬던 반을 빼지 않고 이렇게 잡아줬던 이 마지막 빼뜨기 코 있잖아요. 이 코부터 이제 조임끈을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먼저 살짝 이렇게 실을 약간 여유 있게 구멍을 늘려주신 다음에 이 실 두 가닥 중에 한 가닥을 가져와 주셔서 이 여기에 이 마지막 코 부분에다가 이 실 가닥을 통과시켜 주세요. 통과시켜 주시고 그럼 이렇게 걸리게 되죠. 그 다음 뒤에 연결되어 있는 이 실 가닥을 쭉 당겨서 이 고리가 코가 작아지게끔 쭉 당겨줍니다. 그럼 이렇게 우리가 잘라준 80cm의 실 가닥 중 한 개가 이렇게 마지막 코에 이렇게 걸려져 있게 됩니다. 자, 여기서 지금 연결해준 이 실 가닥은 살짝 바깥쪽으로 이렇게 빼주시고요. 지금 여기 실 가닥이 걸려있는 요 코 있잖아요. 요 코 바로 앞에 있는 그 다음 코에 이렇게 바늘을 넣어줍니다. 바늘을 넣어주시고 여기 실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요 실을 가져와서 우리가 평소에 짧은뜨기 뜨거나 빼뜨기 뜨는 것처럼 실을 감아서 바깥쪽으로 가져와 줄 거예요. 가져와 주시고 다시 쭉 늘려주신 다음에 요 고리에다가 이제 한 가닥 남은 80cm의 실 가닥이 하나 더 있죠. 요거를 다시 한번 이렇게 넣어주세요. 넣어주시고 다시 한번 뒤에 실을 당겨서 조여줍니다. 자, 이제 우리는 맨 처음에 껴준 이 실 가닥이 아니라 방금 떠준 요 실 가닥만 이렇게 감싸주면서 쭉 한 바퀴 돌려줄 거예요. 요거는 이제 요 실 한 가닥을 다 돌려서 끝낸 다음에 반대쪽으로 갈 수 있도록 돗바늘로 연결해 줄 거예요. 그래서 살짝 옆으로 빼주시고요. 우리 지금 방금 떠준 여기 이렇게 실 가닥 나와 있죠? 그 다음 코에 다시 한번 바늘 넣어서 뒤에 있는 실 가져와 주시고 슉 당겨서 또 구멍을 크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우리 여기 새로 껴준 요 실을 여기에 넣어서 쭉 당긴 다음에 이렇게 조여줍니다. 이렇게 해서 쭉 앞으로 나아갈 거예요. 다시 다음 코 쭉 빼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실 연결해서 또 쭉 당겨주시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빼주시고 다시 다음 코에 쭉 고리 크게 만들어주시고 실 빼서 연결해주고 쭉 당겨주고 이렇게 연결하다가 실이 잘 짧아지시면은 쭉 당겨서 앞쪽으로 좀 더 오게 만들어 주시고 이런 식으로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이제 마지막 부분 설명해 드릴게요. 이렇게 쭉 연결하시다 보면 한 바퀴 돌아서 연결해 주시면은 이제 마지막 코를 찾아 주셔야겠죠. 이렇게 연결했을 때 여기 보시면 우리가 처음에 그 감싸주지 않고 이렇게 실 한 가닥만 연결해준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빼뜨기 코에다가 연결해준 이 실 가닥이 있는데요.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는 실 가닥이 있는 이 앞 코까지만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옆면으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마지막 빼뜨기 코에 이렇게 코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실 가닥이 연결돼 있죠. 이 코의 앞쪽 코에는 여기는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조금 더 구분이 명확하게 되시죠? 요 코에 이렇게 나와 있는 요 부분은 이제 뜨지 마시고 여기까지가 이제 마지막 코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실을 가져와서 조인끈 한 가닥을 쭉 빼서 연결해 주시면 요 이쪽으로 나오는 조인끈은 이렇게 연결이 돼서 완성이 된 겁니다. 이렇게 길이가 조금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쪽을 이렇게 쭉 당겨서 길이에 맞게 이렇게 다시 잡아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아직 감싸주지 않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은 이제 돗바늘로 연결해서 이 반대쪽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게끔 연결을 해줄 거예요. 우리가 이제 조인끈 마지막까지 연결해주고 난 이 실을 이제 잘라서 마무리해 줄 거예요. 근데 이제 안쪽에 이제 가방 꼬리실을 숨겨서 정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살짝 길게 남겨주고 잘라주면서 이제 몸통 부분은 완전하게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잘라서 마무리 해주시고 꼬리실은 살짝 안쪽으로 넣어주세요. 그럼 좀 더 요 실을 헷갈리지 않게 연결하기가 쉽겠죠? 이쪽이든 이쪽이든 먼저 시작하시는 부분은 상관없습니다. 저는 오른쪽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이렇게 돗바늘을 아직 연결 안 해준 요 조인끈 실 가닥에다가 연결해 주시고요. 여기서 여기 마지막 조인끈이 나온 요 부분 있죠? 이 방향으로 갈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조인끈이 걸려있는 요 고리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도 이렇게 고리가 있고 여기도 이렇게 고리가 있죠. 이렇게 한 코 한 코마다 우리가 뜨면서 여기 연결해준 이 고리를 돗바늘로 통과하면서 연결해 줄 거예요. 첫 번째 여기 마지막 실가락 나와 있는 이 고리를 시작으로 이제 나아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 다음 조인끈 고리 부분에다가 이렇게 빼주시고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돗바늘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가운데 사이를 갈라서 이렇게 연결이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빡빡하게 돼서 조인끈이 잘 조여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꼭 이렇게 실 가닥을 피해서 완전하게 이렇게 고리 사이로 돗바늘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이 고리는 살짝 헐렁하게 돼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실이 가닥이 걸리는 게 조금 걱정되시면은 한번 이렇게 돗바늘 연결해서 살짝 들어보세요. 잘 통과가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연결해 주시면 좀 더 쉬울 거예요. 쭉 끝까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통과해 주실 때
코 개수를 세주시면서 하는 게 정확하게 이제 반대쪽으로 가기가 편하겠죠. 총 17개의 고리를 지나면 딱 가운데로 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연결해주고. 우리가 처음 통관, 여기 첫 번째 고리부터 시작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고리가 지났네요. 그 다음 9개. 열. 열하나. 열둘. 셋. 열넷. 15. 16. 17개. 17개의 고리를 이렇게 통과를 하셨으면 안쪽에 보시면 요 디링이 딱 있네. 요 가운데 부분까지 오게 됩니다. 자, 이제 반대쪽 또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17개의 고리를 세줄 거예요. 돗바늘 연결해 주시고 여기에 여기도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첫 번째 고리 부분이 있죠? 여기에 이런 식으로 지나가게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마지막 17개 고리까지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돗바늘을 빼주세요. 그럼 가운데 여기 한 개만 남게 되죠. 반대편도 보시면 가운데 한 개만 남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칭이 되게 조인끈을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조인끈 연결까지 마쳤으니까 이 가방 몸통 부분에 연결되어 있는 이 꼬리실을 정리해 주고 조인끈 부분에 매듭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가방 몸통 부분의 꼬리실은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돗바늘 연결해 주셔가지고 안쪽 코의 사이사이에 이제 돗바늘을 넣어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코 사이사이에다가 바늘 넣어서 실이 빠지지 않게 잘 고정해 주세요. 쭉쭉쭉 당겨서 주시고 잘 고정이 되게끔 이렇게 간단하게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한 코만 더 연결해주고 마무리해줄게요. 이렇게 어느 정도 단단하게 연결이 되었으면 돗바늘 빼주시고 이 안쪽에 숨겨준 마지막 요 꼬리실 부분을 이제 잘라서 몸통 부분은 완전하게 끝이 났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자, 이런 식으로 몸통 부분이 다 떠졌고요. 조인끈도 이렇게 잘 조여지는지 한번 확인을 해주신 다음에 이제 이 가방의 하이라이트 이 조인끈을 예쁘게 평매듭으로 이제 꾸며줄 거예요. 15mm 우드 비즈 준비해 주시고요. 이 우드 비즈를 이 조인끈에다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조인끈이 대칭이 맞도록 이렇게 잘 잡아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매듭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너무 차이가 나면 실이 모자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이게 실 한 가닥에다 먼저 이렇게 우드 비즈를 넣어서 연결해 주시고 이 옆에 있는 요 한 가닥은 요 구슬의 구멍이 조금 작기 때문에 이렇게 손으로 놓으면 파지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돗바늘 연결해서 이렇게 우드 비즈 구멍 안에다가 돗바늘 넣어서 쭉 당겨주시면 좀 더 쉽게 연결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드 비즈를 쭉 끝까지 당겨주시고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조인끈이 끝까지 다 이렇게 펼쳤을 때 길이가 중요하니까요. 이렇게. 잘 펼쳤을 때 이 우드 비즈가 끝까지 들어가도록 이렇게 쭉 올려주세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평매듭을 시작할 겁니다. 평매듭을 아래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방식으로 해줄 거예요. 이제 마지막 마무리 매듭 방법이 평매듭인데요. 자, 여기서 같이 보시면서 따라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엄청 유용한 방법이거든요. 먼저 오른쪽에 있는 실가닥을 이렇게 돌려서 이 실끝이 위로 올라오게끔 이런 식으로 잡아주세요. 이렇게 위로 올라오게끔 잡아주시고 왼쪽에 있는 실가닥을 다시 한번 이렇게 그려주면서 올려주시는데 이번에는 이 실끝을 이 실의 뒤쪽으로 가져가 줄 겁니다. 이렇게 실 뒤쪽으로 가져와 주면서 이 오른쪽에 생긴 구멍이 있죠. 이 구멍이 뒤에서 앞쪽으로 이렇게 빠져나올 수 있게끔 쭉 당겨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양쪽의 실끝을 이렇게 쭉쭉쭉쭉쭉쭉쭉 당겨서 매듭이 될 수 있게 이렇게 잡아주시는데요. 이 첫 번째 매듭은요. 이렇게 길이가 이 정도 남겨 있게끔 밑쪽에 이제 매듭이 될 수 있게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렇게 올라가면서 매듭이 될 거거든요. 이 부분이 조금 헷갈리신다면 길이로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길이를 재보면 우드 비즈 밑에서부터 한 4cm 정도 되겠네요. 4cm 정도 되는 길이만큼 요만큼 공간을 남겨주신 다음에 쭉 당겨줍니다. 쭉쭉쭉 당겨서 첫 번째 매듭을 이렇게 지어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은요. 왼쪽에 있는 실 매듭을 위쪽으로 이제 올려줍니다. 위쪽 올려주시고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실 가닥을 다시 한번 위쪽으로 올려주시는데요. 이제 이 실 가닥을 뒤로 보내서 왼쪽에 있는 구멍, 뒤에서 앞쪽으로 이렇게 나오게끔 잡아줄 겁니다. 이렇게 이런 모양이 되게끔 잡아서 다시 한번 쭉 당겨주세요. 요게 두 번째 매듭인데요. 총 6개의 매듭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엔 이제 세 번째 매듭 같이 해볼게요. 이번에 우리가 두 번째 매듭에서 왼쪽을 실 위쪽으로 올려줬죠. 이제는 오른쪽에 실 가닥을 위쪽으로 올려줄 건데요. 요게 조금 헷갈리시면 여기 보시면은 요 옆쪽에 있는 요 올라와 있는 요 볼록 튀어나온 부분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요 오른쪽 부분이 볼록 튀어나와 있으면 오른쪽 실가닥이 위쪽으로 올라오면 됩니다. 자,
위쪽으로 올려주시고 왼쪽의 실가닥은 뒤로 보내서 이 꼬리실에 위쪽으로 올려서 뒤로 보내서 뒤에서 앞쪽으로 구멍에 쏙 빼준 다음 다시 살살살살 쭉 당겨주세요. 이제 네 번째는 여기 보시면 다시 이 왼쪽이 볼록 튀어나왔죠? 왼쪽의 실가닥을 이제 위로 올려주시고 오른쪽 실을 뒤쪽을 위에서 뒤쪽으로 이렇게 보내주면서 뒤에서 앞쪽으로 구멍에서 나오게끔 다시 한번 쭉 이렇게 총 6번 해볼게요. 5 마지막 6번째 매듭까지 이렇게 해주시면 잘 만져서 이렇게 정리해 주세요. 주시면 이렇게 깔끔하게 손잡이로 이렇게 딱 될 수 있을 만큼의 귀여운 끝 매듭이 완성이 됩니다. 요거 하나만으로 이제 가방의 완성도가 훨씬 더 올라가고 디테일도 훨씬 더 귀엽게 살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 이제 꼬리실 있잖아요. 요 꼬리실은 이제 여기 사이사이로 이제 돗바늘로 넣어서 숨겨줄 거예요. 돗바늘 가져와서 꼬리실에 연결해 주시고요. 자, 여기가 이제 앞쪽이 될 거기 때문에 뒤집어서 뒤쪽에서 위에서 밑쪽으로 요 평매듭 해준 요 사이사이에다가 이렇게 바늘 넣어주세요. 하나, 둘, 3개 정도의 길이만큼 이렇게 바늘 넣어서 쭉 당겨주세요. 요게 이제 꽉 묶여져 있기 때문에 바로 확 빠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살짝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해주셔도 매듭이 풀리지 않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힘을 좀 많이 주셔도 상관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빼야지 이렇게 빠집니다. 자, 이제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숟가락 넣어서 넣어주시고 쭉 해서 빼내줍니다. 그럼 이렇게 실이 안쪽으로 숨겨지게 되었고요. 요 남은 꼬리실은 이제 가위로 잘라서 마무리 해주세요. 잘라서 마무리 해주시면 이렇게 뒤집었을 때 이렇게 깔끔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저는 이제 반대쪽 완성해 준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계부터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양쪽 다 매듭으로 조인끈을 완성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잘 조인끈이 완성이 되셨으면 이번 가방의 또 포인트죠. 자개 라벨을 활용해서 여기 이렇게 달아주고 라벨을 함께 연결을 해볼게요. 우리가 잘라준 요 짜투리실, 요 짜투리실 실 가닥을 다시 한번 새로 가져와 주시고요. 요 실은 두꺼우니까 요 부분에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근데 요 실을 이렇게 가닥가닥 해서 쭉 당겨주시면 요 실 한 가닥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요 실로 꿰매주셔야지 똑같은 색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니까 훨씬 더 자연스러우실 거예요. 잠시 완성된 가방 몸통은 옆쪽으로 놔두고 요 실을 조금 더 클로즈업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실을 잘라준 위쪽에 보면 이렇게 한 가닥 한 가닥의 실로 이렇게 엮여져 있는 실이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살짝 만져보면서 실 한 가닥을 이렇게 빼줍니다. 근데 요거를 그대로 쭉 당기시면은 실이 다 얽혀 있는 거기 때문에 똑같이 얽힌 채로 쭉 당겨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렇게 실이 이렇게 한 가닥이 쭉 튀어나오는 이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여기 자세히 보시면 살짝 이렇게 고리에 걸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고리에 걸려져 있게 되죠. 이런 식으로 고리에 걸려져 있는데
요 고리에 걸려져 있는 요 실 가닥을 고리에서 쏙 해서 빼내줍니다. 빼내주신 상태에서 쭉 당기면 엉키지 않고 쭉 이렇게 당겨지게 됩니다. 꼭 이 부분을 빼고 당겨주셔야지 그냥 당겨주시면 얽힌 상태로 이렇게 당겨지기 때문에 절대 이렇게 풀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진짜 중요하니까요. 이 부분 꼭 체크해서 쭉 당겨주시고 어느 정도 당겨주셨으면 이 실 가닥을 잘라줍니다. 실 가닥을 이렇게 잘라주시고요. 그러면 이게 자세히 보시면 실 가닥이 3개의 실 가닥으로 이루어진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닥만 이렇게 빼줄게요. 쭉 당겨서. 그럼 이렇게 같은 색상의 한 가닥의 실만 이렇게 우리가 빼낼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수혜용 바늘을 가져와 주세요. 여기에 이렇게 이제 바늘끼리 연결해 보겠습니다. 바늘끼리 연결해 주시고요. 이제 끝부분을 이렇게 반으로 접어서 실 끝과 끝이 만나게끔 이렇게 반으로 접어서 집게 손가락으로 실 끝을 이렇게 잡아주세요. 그 다음 두 번째 손가락에 이렇게 한번 감아줍니다. 감아서 집게 손가락 안에 이렇게 한번 감아지게끔 잡아주시고요. 엄지손가락으로 쭉 이렇게 밀어주세요. 밀어준 다음에 세 번째 손가락으로 이렇게 돌돌돌돌 말린 부분을 딱 잡아서 쭉 같이 당겨줍니다. 그럼 이렇게 매듭이 생기게 됩니다. 이 상태로 이제 다시 가방 몸통 부분 갖고 와서 이 꿰매줄 부분을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조인끈이 있는 부분을 반으로 딱 접었을 때 이렇게 이제 눕혀주시고 쭉 내려가서 첫 번째 앞걸어뜨기가 있는 단, 그 다음 앞걸어뜨기 있는 이 부분, 가운데 부분에다가 이제 연결해 줄 거예요. 가운데 부분에 이렇게 톡톡 튀어나온 앞걸어뜨기 2개가 딱 있거든요. 이 부분에다가 연결을 해 주실 건데 바늘을 먼저 몸통 안쪽으로 넣어서 우리가 설정해 준 이 부분에 뒤에서 앞쪽으로 이렇게 바늘이 나올 수 있도록 꼭 찔러주세요. 네, 한 중간 정도, 앞걸어뜨기 중간 정도 부분에 이렇게 나올 수 있게 빼주시고요. 자개라벨을 가져와 줍니다. 여기 보시면은 니트 앤 크로셰라고 영문이 잘 적혀 있으니까 이 부분이 딱 이렇게 뒤집어서 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딱 잡아서 구멍에 넣어주신 다음에 쭉 당겨주세요. 쭉 당겨서 다시 한번 뒤쪽으로 바늘을 꾹 찔러서 뒤로 보내줍니다. 잘 고정될 수 있게 2번 정도 왔다 갔다 해줄 거예요. 너무 꽉 하시면은 이게 이렇게 너무 이렇게 뒤로 넘어가니까 살짝만 여유 있게 빼주셔서 잡아주시고 다시 한번 뒤에서 앞쪽으로 나오게끔 바늘 넣어서 구멍으로 빼내주시고 다시 이렇게 뒤로 보내서 빼줍니다. 이렇게 예쁘게 잘 연결해 주셨으면 반대쪽으로 넘어가서 이제 다시 꿰매 주실 건데요. 이때 그냥 이게 뒤로 넘어가면은 실 가닥이 뒤쪽에 너무 헐렁하게 이렇게 빈 공간이 남게 되니까 다시 한번 앞으로 바늘이 나오게끔 해주셔서 이 앞쪽에서 이 실 사이사이로 통과해 주면서 옆쪽에 이제 우리가 달아줄 부분까지 이렇게 이동해 줄 거예요. 이렇게 이동해서 다시 라벨에 바늘 넣어주시고 위치가 딱 맞게 잘 됐는지 잡아주신 다음에 꿰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2번 왔다 갔다 해서 꿰매주셨으면 뒤에서 마무리하는 게 아니라 다시 바늘을 앞쪽으로 가져와 주세요. 최대한 라벨 뒤쪽으로 숨겨진 부분에 나오게끔 빼줍니다. 빼서
쭉 당겨주신 다음에 이번에도 이 바늘을 코 사이사이에 지나가게끔 해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조금 더 단단하게 고정이 되거든요. 그냥 묶어서 고정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요 실 사이사이로 이렇게 얽히게끔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좀 더 튼튼하게 마무리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사이사이 구멍을 내서 이렇게 이동하면서 한 번 더 고정을 해주시고요. 고정해 주셨으면 이 부분에서 이제 다시 한 번 묶어줍니다. 매듭을 이렇게 쭉 당겨서 매듭 끝부분을 잘라주면서 마무리할게요. 이게 실이 같은 색상이기 때문에 앞쪽에서 매듭을 이렇게 줘도 별로 티가 안 납니다. 자, 이렇게 잘 고정이 됐는지 가방 모양을 잘 잡아서 확인해 주세요. 자연스럽게 같은 색상으로 예쁘게 연결되었습니다. 자, 이제 가방 끈뜨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방을 다 뜨시고 나면 요 정도 실이 남거든요. 요 정도 실로 가방끈까지 충분히 다 뜨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함께 떠볼 가방 끈뜨기 방법은요. 자유롭게 코스를 조절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쉽게 가방끈 길이를 조절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가방을 뜨시는 분들께서는 코스를 자유롭게 조절하셔서 더 짧게 뜨셔도 쉽게 만드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실끝을 찾아주시고요. 그리고 고리 준비해둔 고리 2개를 가져와 주시고 우선 한 개의 고리에 먼저 가방끈을 연결해서 떠보겠습니다. 자, 10호 바늘 다시 가져와 주시고 우선 이 고리 안쪽에 구멍이 작기 때문에 이제 코바늘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실 끝부분을 살짝 반으로 접어주시고 요 나머지 꼬리실은 나중에 돗바늘로 꿰매줘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 여유있게 10cm 이상 정도 남겨주시고 이렇게 반으로 살짝 접어주세요. 접어준 부분을 이 고리에 쏙 껴줍니다. 쏙 껴서 반으로 접힌 부분이 이렇게 나오게끔 잡아주세요. 그리고 꼬리실은 이 정도 남겨주시고요. 이렇게 가방 고리에 이렇게 나와 있는 이 부분에다가 이제 이렇게 바늘을 걸어주시고요. 여기서 사슬 한 코를 떠줍니다. 사슬 한 코를 떠주신 다음에 여기에 살짝 이렇게 해서 다시 바늘 한번 빼주세요. 그럼 이렇게 꼬리실이 남겨있는데 이대로 그대로 사슬을 쭉 떠주시게 되면은 이 꼬리실이 계속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묶어줄 거예요. 이렇게 고리에 연결되어 있는 이 V자 부분 사슬 첫 코가 있습니다. 뒤집어 보시면 중간에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코산 부분이 있거든요. 이 코산 부분에다가 꼬리실을 이렇게 넣어서 묶어줄 거예요. 이 코산 부분, 이 구멍에다가 꼬리실을 쏙 넣어서 이렇게 통과하도록 빼주시고요. 그 다음 이 코 부분에 다시 바늘 넣어주시고 꼬리실이 그럼 이렇게 사슬 부분 뒤쪽으로 이렇게 가로질러서 통과하게 됩니다. 그 다음 이 꼬리실을 쭉 당겨서 세게 묶어줄 거예요. 쭉 당겨서 세게 묶어서 고정해 주신 다음에 이제 이어서 사슬 2번째 코 떠보겠습니다. 처음 떠준 이 부분이 사슬 첫 코고요. 그 다음 떠주는 부분이 사슬 2번째 코입니다. 이렇게 해서 총 사슬 130코를 떠볼 건데요. 아이들을 위해서 뜨시는 분들은 한 100코 정도까지 떠보시고 길이를 재보신 다음에 자유롭게 코스 변환하셔서 떠보시면 됩니다. 뭐 꼭 10단위로 안 떨어지셔도 되고 뭐 120코, 111코, 123코 이렇게 자유롭게 뜨셔도 상관없는 끈뜨기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이어서 사슬 쭉 떠보겠습니다. 2, 3, 4, 5, 6, 7, 8 이렇게 쭉 사슬뜨기로 진행해 주시는데 사슬 개수 한번 같이 세볼게요. 여기 고리에 바로 연결되어 있는 여기 사슬 첫 코부터 시작해서 2, 4, 6, 8 이런 식으로 사슬 개수 세주시면서 쭉 떠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쭉 사슬 130코를 뜨고 돌아오는 방법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130코까지 떠졌습니다. 여기서 반대쪽 고리를 자연스럽게 이어나가면서 이제 다시 되돌아올 거예요. 원하시는 길이만큼 이제 사슬을 떠주셨으면 이 마지막 130코까지 뜨고 마지막 코까지 뜨고 바늘이 걸려있는 부분에 살짝 코를 늘려주면서 바늘을 빼주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제 고리를 다시 가져와 주시고요. 고리에 다시 요 마지막 코,
이렇게 길게 늘려준 요 부분을 고리에다가 쏙 넣어줍니다. 이렇게 쏙 들어가 있는 채로 다시 요 코에 바늘을 넣어서 바늘의 크기만큼 다시 쭉 당겨서 줄여줄 거예요. 요 그대로 쭉 빼뜨기로 반대쪽을 쭉 떠주게 될 겁니다. 빼뜨기를 떠주는 위치는요, 이 사슬 부분을 살짝 뒤집어 보시면 위로 이렇게 볼록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있거든요. 이 볼록볼록 튀어나온 코선 부분에다가 떠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늘이 넣어져 있는 코 바로 밑에 있는 실이 나와 있는 부분 있죠? 실 나와 있는 부분 바로 밑에 이 코선 부분 바로 밑에 여기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코에 연결되어 있는 요 실 바로 밑에 있는 요 부분에다가 첫 코를 이제 빼뜨기로 떠주면서 쭉 여기 코 산에 한 코씩 빼뜨기를 쭉 떠나갈 겁니다. 자, 바늘 넣어주시고 방금 설명해드린 요 초코 부분 코산에다가 바늘 이렇게 넣어주시고 빼뜨기 떠주세요. 쏙 빼서 빼뜨기 떠주시면 자연스럽게 고리에 연결이 됩니다. 다음 코에도 코산에다가 빼뜨기 떠주시고 이렇게 쭉 다시 첫 코가 있는 부분까지 빼뜨기로 떠나갑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너무 널널하게 뜨시면 가방끈이 많이 늘어지게 되거든요. 탄탄하게 뜨시려면 빼뜨기를 살짝 쫀쫀하게 떠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좀 더 가방끈이 단단하게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쫀쫀하게 이렇게 쭉 끝까지 떠서 반대편 고리 있는 부분까지 뜨고 다시 요 마지막 마무리하는 방법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거의 마지막 코까지 다 떠졌습니다. 뜨시고 나면 마지막 코는 여기 이렇게 걸려있는 요 부분 코가 되거든요. 여기가 이제 첫 코 시작점이었죠. 이 부분은 어디다 떠주시냐면요. 그대로 이렇게 고리에 걸려있는 요 부분에다가 바늘을 이렇게 걸어서 마지막 빼뜨기 코까지 떠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요. 바늘을 쭉 빼서 코 길이를 살짝 늘려주신 다음에 한 15cm 정도 길이가 된 만큼 늘려주시고 이 가운데 반 접혀있는 이 부분을 잘라서 마무리해 줄 겁니다. 가위로 이렇게 잘라서 마무리해 주세요. 그 다음 연결되어 있는 실을 쭉 빼서 이렇게 쭉쭉 당겨서 잘 조여주시게 코들이 잘 조여지게 이렇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요 남은 꼬리실 부분을 이제 돗바늘로 이 코 사이사이에 넣어서 정리를 해줄 거예요. 자, 이제 돗바늘을 가져와 줍니다. 돗바늘을 가져와 주시고 요 꼬리실 부분에다가 돗바늘을 연결해서 요 끈 사이사이, 코 사이사이로 이제 넣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꼬리실이 나와 있는 요 부분을 고리에 한번 통과해서 반대쪽으로 넘겨주세요. 한번 이렇게 감싸지면서 한 번 더 고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통과시켜서 이렇게 잡아줍니다. 그 다음 이렇게 코 사이사이에 넣어서 꼬리실을 숨겨주면서 고정시켜 줄 거예요. 쭉 당겨주시고 다시 한번 코 사이에다가 이런 식으로 넣어서 쭉 당겨주시고 끈 모양을 잘 잡아가면서 사이사이에 숨겨줍니다. 다시 이렇게 살짝 왔다 갔다 하는 느낌으로 빼내주셔야 고정이 조금 더 잘 됩니다. 그냥 일자로 쭉 숨겨주시게 되면 이렇게 쭉 당겼을 때 꼬리실이 풀어질 수가 있거든요. 한번 이쪽으로 왔으면 다시 반대쪽으로 나오게끔 이렇게 해주셔야 조금 더 잘 숨겨집니다.
어느 정도 이렇게 숨겨줬으면 당겨서 요 꼬리실이 많이 움직이지 않는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끈이 우리가 가방을 매다 보면 이렇게 끈이 점점 늘어지면서 요 꼬리실이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걸 조금 방지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좀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요 돗바늘을 다시 한번 빼주시고요. 이 어느 정도 연결이 된 요 부분보다 이 끝을 꼬리실을 잘라주신 게 아니라 살짝 여유 있게끔 해서 꼬리실을 한 5cm 정도 길이 남겨놓고 이렇게 잘라주신 다음에 그럼 이렇게 다시 이렇게 풀어진 부분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마지막에 이렇게 라벨 연결해 줄 때 실을 뽑아줬던 것처럼 실을 한번 풀러주세요. 실을 한번 다시 한번 이렇게 쭉 당겨서 어느 정도 부분까지 이렇게 풀어주시고요. 그리고 나온 요거 실에 다시 한번 돗바늘을 연결해 줍니다. 다시 한번 돗바늘을 이렇게 연결해 주셔서 이 얇은 실들을 요 코들 사이사이가 아니라 요 가닥, 이 코 사이사이 실 가닥 부분에다가 이렇게 꿰매 줄 거예요. 그럼 훨씬 더 잘 고정이 됩니다. 이렇게 실 가닥 사이사이에다가 이렇게 중간에 실 사이 가닥에 이렇게 갈라서 요 얇은 실이 나올 수 있게끔 이렇게 쭉 당겨서 꿰매주세요. 그럼 훨씬 더 섬세하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풀러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쭉 당겨주시고 다시 한번 또 실이 얇아졌기 때문에 훨씬 더 자유롭게 잘 꿰매질 수 있으실 거예요. 실을 쭉쭉쭉쭉 당겨서 쭉 당겨주시고 다시 한번 사이사이에 섬세하게 바늘을 이렇게 꽂아서 또 쭉쭉쭉쭉 빼내고 또 빼내고 이번엔 안쪽으로도 한번 해서 마지막으로 코 안쪽으로 숨겨서 당겨줍니다. 이렇게 꿰매주시면 아무리 당겨도 제 꼬리실이 풀리지 않도록 잘 꿰매졌습니다. 이 실끝을 이제 잘라줍니다. 한번 묶어주시고요. 부분을 한번 이렇게 묶어서 부분을 잘라서 마무리해 줄게요. 마무리해 주시고 여기 튀어나온 요 실이 좀 풀려져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자르면 또 실이 올이 풀릴 수 있으니까 요 코 사이로 이렇게 돗바늘로 숨겨서 잘 만져주시면 꼬리실이 자연스럽게 잘 숨겨졌습니다. 마치 그냥 이어서 뜬 것처럼 꼬리실이 울퉁불퉁하지 않게 깔끔하게 잘 정리가 됐죠.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돗바늘 연결해 주시고
이렇게 그대로 바늘에 걸려있는 그대로 이렇게 감싸주면서 고리에 감싸주면서 처음은 이렇게 먼저 굵은 실을 코 사이사이에 숨겨주시고 마지막에 이제 같은 방법으로 실을 갈라서 사이사이에 숨겨서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요 꼬리실 부분까지 마무리를 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끈뜨기까지 완성이 됐습니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고리에 코를 떠가면서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어서 깔끔하게 떠보실 수 있는 가방 끈뜨기 방법이니까요. 앞으로도 잘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가방 가져와 주시고요. 요 안쪽 고리에다가 이제 가방 끈을 연결해 보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방 끈을 연결해 주시면 예쁘게 주시백이 마무리됐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뜨개 하시면서 행복한 시간 보내셨나요? 저는 다음에도 귀엽고 예쁜 뜨개 작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또 놀러오세요. 감사합니다.